Y뉴스 보도국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예. 그 얘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량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그런 판결을 했는데 기존의 판례를 유지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마지막까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힐지 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판결문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왜 안타깝다는 말을 뺐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자, 대법원의 판결. 그렇다면은 쌍용자동차 2009년 정리해고 정당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쌍용차의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고 회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그 정리해고를 할 당시에 쌍용차의 적자 규모가 7천억 원을 넘었었고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은 회사 자체가 결국에는 소멸돼야 할 단계였다는 점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리해고를 한 점 등으로 봐서 쌍용차의 위기는 계속적 구조적인 위기로 본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회계장부라든지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을 두고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과다하게 표현됐다. 그리고 이게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어떤 경영자의 잘못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 손실을 과다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게 이제 항소심 재판부였고, 그래서 항소심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결문이 크게 세 가지 쟁점에서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항소심 재판부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도 회생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대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쌍용차의 위기가 계속적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 회생된 적이 없고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아닌가, 경영상 긴박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200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판단이 이제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손실이 과다 계상했다 이렇게 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2008년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로 신차 개발에 투자할 현금이 없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합리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당시에 재무제표가 그렇게 크게 부당하게 과다 계상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세 번째는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했느냐 유무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무급휴직을 정리해고를 한 뒤에 했으니까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그 이전에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의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등의 조치를 실시한 것이 해고 회피 노력을 봐야 한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CEO의 노력, 경영진의 노력에 대한 판단이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도 회생이 가능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제 해고가 올바랐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군요. 당시의 상황상 그리고 당시 법 제도상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아무래도 경영진 손을 들어준 셈이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또 CEO 입장에서 봤을 때 회생이 가능했다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 해석에는 좀 여지가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닐까요? 이게 이제 그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없습니다. 원래 대법원은 서류심이고요. 그 항소심은 사실 조사를 하거든요. 1년 넘게 조사를 하고 회계 장부를 찾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두고 판단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고 그래서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이 다시 판결해라라고 내려보내는 게 된 겁니다. 그럼 이번 대법원의 판결 너무 친기업적인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친기업적이라는 그 판단의 근거는 어디 있냐. 그 대부분이 두 가지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3년의 판례인데 예. 그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 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 판단의 문제다. 그렇다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하는데 예. 이게 당장 뭐 도산할 위기뿐만 아니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이 판례를 근거로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친기업적으로 본 또 다른 이유는 판결 직후에 나온 쌍용 자동차 사측의 반응이나 예. 경제단체의 반응이 너무나 그 친기업적이라는 걸 인정하는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판결이다. 사법 정의는 없었다. 이런 뭐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판례는 새로 만들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경영자의 잘못을 결국 노동자가 떠안은 그런 셈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구제될 방법은 없습니까? 더 이상 법적으로? 사실 그 점이 경영자의 경영 잘못을 노동자가 떠안아서 정리하고 당한 이게 사실 이 문제의 쟁점이거든요. 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대변인은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정리해고는 잘못은 사업주가 했는데 그 책임을 노동자들이 져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한국노총은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사용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대법원은 법에 의해서 기존의 판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대법원이 법을 벗어나서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판결에 대해서 뭐 각계에서 나온 안타까운 입장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면 대법원 네. 판결이 이제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대법원 이제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해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그런 표현을 넣을 건지 말 건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과정에서 판결문은 판결문이니까 제외하자는 소장 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판결 이후에 주심인 박보영 대법관이 매우 안타까워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라고 해고 노동자들의 해고시키는데 동조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정리해고 요건이나 그 당시 상황 이런 걸로 볼 때 도저히 해고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대법원 관계자가 이 근로자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기존의 법리상 도저히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서 파기를 했다.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네, 쌍용차 노동자의 눈물 닦아줄 방법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노동자의 눈물 어떤 식으로 닦아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나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서는 쌍용차 문제를 해결했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 약속대로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품어줄 것인지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고민해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Y뉴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